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삶은 계약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은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집을 구할 때 맺는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 핸드폰을 개통할 때 맺는 서비스 계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매매 계약 등 무수히 많은 계약을 하고 삽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약속이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이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 의사표시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서로 약속을 주고 받아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만들자는데 상호 동의하는 행위입니다. 계약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증여나 매매, 임대차와 같이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정해져 있다고 하여 유명계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민법에서는 총 14가지의 계약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권리, 의무, 그리고 각종 법률 행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면 성립합니다. 미성년자나 제한능력자 혹은 권한 없는 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은 일정한 경우 취소가 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행위 능력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모든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은 말로만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두계약 또는 불문계약이라고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지인이 이번 달 말에 꼭 갚을게 라고 약속하고서 돈을 빌려갔다면 그 말 자체가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과 월세를 말로 정하였을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입증의 어려움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시간이 흘러 분쟁이 생겼을 때 말로만 한 약속을 상대방이 부인하면 그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입증 책임은 계약을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녹음 파일 등 간접적인 증거에 의존하여 계약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이 명확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기준법과 하도급법에서는 계약서의 작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당사자 인적사항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등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계약인지도 명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지, 어떤 일을 맡기고 수행을 맡기게 되는지 등을 작성하고 그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얼마를 주고받는지, 지급 시기와 방법을 정해야 지연 시 이자나 위약금을 계산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만약 임대차나 용역계약처럼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써야 하고 자동 연장 조항, 흔히 갱신이라고들 하죠. 이러한 갱신 조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당사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리인이 서명 날인하는 경우에는 대리 권한이 분명한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날짜도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날짜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에 계약의 효력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도 어떤 사정, 변화나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해지란 말 그대로 계약 관계를 계약 기간 중간에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해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서 사전에
정해진 조건이나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가 금전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거나 계약상 중요한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금과 마찬가지로 해지 요건 역시 명확히 정해두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처럼 계약서를 쓰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분쟁을 예방하고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친분이 깊을수록 빈번한 거래 관계에 있을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흔히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속어를 쓰기도 하죠. 계약관계에서는 문서를 쓰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두고 사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법적 행위이고 그 효력은 구두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계약은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 등 문서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당사자, 계약의 내용, 금액, 기간, 위약금 등을 잘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유용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